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의 동지사 대학에 지금 석사 과정으로 다니고 있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사 대학은 사회복지학과가 처음 생긴 대학이에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도시사 대학 사회복지에서 공부를 하고 강남대 사회복지학과를 만든 김덕준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역사가 깊은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지금 아동학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육 현장에서 일본의 그 아동학대를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은 학대에 대한 그 대상자가 좀 많이 달라서, 예전에 한국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 부모에 의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메인이어서 아직 전문가에 의한 그리고 시설에서의 학대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를 좀 실태 조사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어린이집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보육 현장의 아동 학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송대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학교를 통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갔던 오사카라든지, 그리고 교토에 저희 학교도 방문도 했고, 일본 그 고령자 시설, 그 교토의 고향의 집이라고 제1교포들을 위한 그 시설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방문해서 가봤고, 그거를 통해서 방학 동안에 해외 봉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선 뭐 첫 번째로 당연히 언어죠.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는 일본에서 3개월, 6개월만 있어도 금방 늘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한국에 돌아오는 날까지 한자 공부는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한자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식의 표현들이 일본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어색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통하지만 한국식으로의 한자 표현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약간 외국인이 쓰는 어, 우리나라 말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한자 공부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본인이 평소에 쓰는 말을 아무래도 드라마를 통해서 좀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 일본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 갔어요. 그래서 평가 인증이라든지 그 어린이집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본어 공부를 거의 못하고 가다시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 학교를 1년 반 동안 다니고, 이제 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 사실 가서 정말 열심히 해도 일본어 자체가 그렇게 한국인이 배우기에 어려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보다 배우기가 많이 쉽잖아요. 한자를 빼고는. 그래서 가서 그래도 많이 제가 그리고 일본어 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그뭐 튜터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일부러 해서 더 일본어를 이렇게 많이 쓰게끔 해가지고 그래도 좀 빨리 늘었지 않았나. 책은 그냥 뭐 이제 제가 다닌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던 교재 위주로 했었는데요. 따로 제가 뭐 찾아서 책을 보진 않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넷플릭스나, 아니면 옛날 뭐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뭐 노블레 칸타빌레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냥 계속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보다 보면은 귀가 먼저 트이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제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수준이 되면은 거의 뭐 일본어 생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하루에 뭐 몇 번씩 꾸준히 보면은 정말 진짜 되게 금방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보다도 약간 넷플릭스에 다양한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걸 보는 걸 더 추천드려요. 아동 양호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물론 한국에서도 일시 보호 시설이라고 하는 그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일시고 말 그대로,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구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호시설에서 아예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그리고 학대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양육을 할 수 없는 능력인 그 보호자의 아이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생활 시설에서 그런 학대를 받지 않는 환경과,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끼리 또 지내다 보니까 되게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활 시설을 좀 더 많이 한국도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이제 학교 입학했을 때랑,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 이제 구상 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그 준비하는 게 되게 많이 좀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좋았다고 그냥 한마디씩 그렇게 칭찬 들을 때 너무 되게 좀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일본 자체에서 산다고 하는 그게 메리트가 되니까요.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느끼는 적이 없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국, 일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예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면서 좀 약간 향수병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계속 한국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맨날 보고 싶고, 물론 지금이야 영상통화나 이런 게 있어서 연락은 뭐 수시로 되지만 되게 한국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많이 요즘에 느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는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워낙에 가까워서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 가끔 가다가 좀 외국인에 대한, 그건 한국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주칠 때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면은 이제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저는 좀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학이라고 하는 거에 메리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면 뭐 연구소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바로 모셔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취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선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아베노믹스 경제 효과로
대학만 졸업하면은 바로바로 다 취업이 됐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고급 학력 인재들이 일본에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 외국 유학생들이 점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취업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